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봅니다. 21번. 압축된 공기를 아크에 불어넣어서 차단하는 차단기는 그랬는데, 압축된 공기의 밑줄을 좀 치세요. 압축된 공기. 압축된 공기의 밑줄.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런 어떤 공기를 이용해서 우리 차단할 때, 부하를 차단할 때 뭐가 딸려 나오죠? 아크라는 게 나오죠. 아크.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보면 항상 불꽃이 쭉 빨려 나왔다가 사라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아크를 소호하는 매질이 뭐냐? 매질에 따라서 뭐가 변한다고? 차단기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차단기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압축공기를 사용했답니다. 압축공기. 압축공기를 사용하면 그때 차단기 종류는 뭐냐요? 에어죠. 에어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가 압축공기 차단기가 됩니다. 자, 공기 차단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매질이 SF6 가스를 사용했다고 할까요? SF6 가스를 사용하면 그때 차단기 종류는 뭐가 되냐면 가스를 사용한 G12 차단기가 됩니다. 가스 서킷 브레이커가 되고요. 세 번째, 소매질이 자기력이랍니다. 자기력, 전자력, 자기력, 이런 것들은 뭐냐? 차단기 종류가 마그네틱 블라스터 서킷 브레이커라 해서 MBB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기름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오일을 소매질로 사용하면 그 차단기 종류는 뭐가 되냐면 OCB가 됩니다. 오일 서킷 브레이커가 될 거고요. 다섯 번째, 진공 상태가 있습니다. 진공 상태. 진공이 뭐죠? 공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 아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공기가 없으니까 불이 안 붙을 거 아니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 바큐움 서킷 브레이커 VCB가 됩니다. 이렇게 차단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소매질이다. 그 중에서 압축공기를 사용했다. 누구? ABB가 되겠죠. ABB. 자, 그 밑에 풀이를 좀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ACB도 있는데, 기중 차단기가 뭐냐면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차단기, 그 풀이에 보시면 ACB가 있네요. ACB가 있는데 대기 중에 있는 차단기라서 기중 차단기라고 합니다. 압축공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대기 중 이런 데 있는 거. 당연히 걔는 저압용으로 사용됩니다. 저압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설마 안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으네요. 기중 차단기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 22번으로 가죠. 22번. 자, 22번은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로의 전자유도장애 발생 요인이 주로 무엇 때문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통신선의 유도장애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 사실은 세 가지로 요즘은 구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험에 정전유도하고 뭐가 나온다? 전자유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전력선에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이거야.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 정전유도가 있고 전자유도가 있습니다. 자, 정전유도는 뭐냐면, 정전유도는 얘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평상시. 고장이 발생 안 했더라도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이고, 전자유도는 언제 일어나는 거다? 고장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평상시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우리가 RST 3상의 전원링가하고 대지와의 뭐에 의해서만 정전 용량, 불평형됐을 때라는 거야. 불평형됐을 때 일어나는 거고, 얘는 됐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고장시 일어나는 전자유도는 일선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통신선에 전자유도를 일으키는데, 그때의 전압의 크기가 이렇습니다. 얼마냐면 j2의 오메가 ml의 3I0만큼 전자유도를 일으킵니다. 자, 얘는 뭐예요? 오메가는 각속도고, 얘 m은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얘는 뭐예요? 병행길입니다. 병행길이. 이 병행길이라는 게 뭐야? 통신선과 전력선이 병행하는 길이. 그 길이를 줄여버리면 전자유도는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겠죠. 통신선을, 상호 인덕턴스 m은 통신선과 전력선이 갇혀 있다면 m의 영향을 받을 텐데, 이거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면 전자유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3I0, 얘 어떨 때 생기는 거예요? 지락고장 시 전류의 크기란 말이야. 지락고장을 안 일으키면 전자유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날 거란 말이야. 그 중에 이게 어떤 전류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요? 영상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3번으로 가죠. 23번. 부하의 성건전압이 3400V, 피상전력이 330kVA, 역률 0.7인 삼상부하가 있다. 부하의 역률을 0.8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쓰고 있는 부하가 있답니다. 어떤 부하? 피상전력이 주였나? 3300에 피상전력이 330kVA. 피상전력이 330kVA. 피상전력이 뭐예요? 피상전력 PA로 표시하고, 피상전력은 실수분인 유효전력과 허수분인 무효전력의 벡터 합성이죠. 그래서 PA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유효전력을 P라고 하고 무효전력을 Q라고 한다면 P 플러스 J의 Q 값이 되겠죠. 이게 피상전력이다. 이럴 때 역률이 얼마였냐? 0.7이랍니다. 0.7. 0.7이다. 그러면 유효전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0 피상전력 VI 330이죠. VI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0.7을 곱하면 걔가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피상전력에다가 역률 곱하면 걔가 뭐 된다고? 몇 킬로와트인 유효전력이 될 거고, 이때의 무효전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이때의 무효전력은 유효전력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탄젠트 세타 하면 되겠죠. 그걸 Q1이라고 하죠. 아직 개선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P 킬로와트에다가 뭘 곱한다고?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얘가 뭐가 되냐고? 무효전력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 역률을 계산한답니다. 이만한 크기로 역률을 계산한답니다. 역률을 계산하려면 뭐가 달려야 돼? 콘덴서 이만한 게 달려야 될 거 아니야? 콘덴서 이만한 게 달린다. 걔를 우리는 QC라고 하자. QC. 자, 그러면 QC는 그 크기를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 뭐예요? 역률을 얼마로 계산했는데 0.85로 85%로 계산했습니다. 0.85로 계산했을 때 뭐가 나오겠어? 요만큼의 무효전력이 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 무효전력을 우리 Q2라고 하자. Q2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죠. 이게 1이라면. 자, 그러면 원래 요 QC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큰 무효전력에서 작은 무효전력을 빼면 QC의 용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요. 무효전력 큰 거에서 무효전력 작은 거 빼줘버리면 뭐가 나온다? 요만한 무효전력 QC, 콘덴서 용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 QC는 Q1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예요? Q2가 되겠죠. Q1은 얼마였어요?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이었고, Q2는 얼마야? P에다가 탄젠트 세타 2였습니다. 이걸 다시 쓰면 뭐가 돼? P 묶어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됐겠죠. 자, 그러면 다시 쓰면 고로 QC는 이렇게 구할 수 있네. P는 어떻게 구해서 아까 330kV에다가 곱하기 0.7. 예. 탄젠트 세타 1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지. 코사인 세타가 처음에 얼마였어? 0.7.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1 마이너스 0.7에 자승 마이너스 85%로 계산한 다음에 85분의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1 마이너스 0.85의 자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기 누르시면 얼마 나오겠죠? 90가 얼마? 92.5 kVA가 나온답니다. 몇 번? 4번에 있네. 4번. 자, 다음 몇 번이에요? 24번으로 가죠. 24번. 24번은 다음 중 수력발전소의 저수 용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수력 발전 쪽을 잘 안 배우셔갖고 이런 거는 좀 잘 생소할 텐데, 우리 발전 문제가 워낙 시험 문제 뭐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어떨 때 진짜 6문제까지 나올 적도 있지만, 이 발전 쪽에 가시면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죠. 대학교 교재 책을 보면 이 정도 두껍습니다. 한 뭐 800, 900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학원에 가셔서 또는 이런 데 배우려면 하루 이틀 만에 다 배우잖아요. 수력, 원자력, 뭐를? 화력을, 신재생까지. 다 공부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문제, 3문제 나오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해주는 학원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잘 못 보셨을 건데, 어찌됐든 일단 이 수력에서 어떤 발전량을 공부하려면 유량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발전량을 계산할 거 아니야? 왜? 발전 전력 P는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9.8 QH입니다. 여기서 Q가 뭐예요? 유량입니다. 유량을 알려면 B가 이 하천에 얼마가 오는지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그려놓는데 그 곡선을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유량도가 있습니다. 유량도. 오늘 비가 요만큼 왔다. 내일은 이만큼 왔다. 다음 날은 또 요만큼 왔다. 그 다음 7월달에 됐더니 이만큼, 8월달에 됐더니 이만큼, 뭐 얼마, 계속 이렇게 일수를 가로축으로 하고 세로축을 유량으로 하는 유량도를 먼저 그려봅니다. 그 다음 2번째 그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 유량도를 가지고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어떻게 도표를 그려놓는 것이 유황곡선입니다. 제일 많이 비가 왔을 때 이만큼, 그 다음 해서 이렇게 유황곡선을 그리고요. 당연히 세로축은 유량이고 가로축은 일수일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하냐?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이 발전소에서 발전할 수 있는 유량을 구하는 거예요. 자, 평상시에 이만큼을 항상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물량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곡선으로 나타내는 게 항상 지금은 요만큼 발전해야 되는데 물량이 요만큼 줄어들었다. 그러면 물량이 얼만큼 더 필요하고 이 발전소에는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린 게 뭐다? 유량 곡선으로서 적산되어 있는 유량 곡선이다 해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유량 곡선이라 해서 누가 곡선이라고도 하고 적산 유량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습니다. 1번. 이게 가장 좋은 곡선이다. 뭐를 할 때? 발전량 계산할 때. 자, 그 다음 25번으로 가시죠.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목적은 그랬는데요. 제열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히터라고 되어 있죠. 재가열하는 히터. 히터가 뭐예요? 가열기지 뭐야. 불 때는 가열기. 그 가열기의 목적이 뭐네요. 자, 우리 발전소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있고 그 보일러에서 뭐 하는 거야? 얘를 물을 증기로다 만드는 거죠. 증기로다 나오게 다시 여기서 과열기라는 데서 과열 증기를 만듭니다. 과열 증기를 만들어서 어디에? 터빈에다 보내주고 터빈에 일을 하게 만드는 건데 왜 과열 증기를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온도가 높아야지만 온도가 낮은 쪽에 가서 연락차를 이용해서 일을 할 겁니다. 일을 시키려고 과열 증기를 만드는데 얘가 어떤 처음에 과열 증기가 터빈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죠. 터빈으로 들어가면 이 터빈으로 들어가고 나서 일을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여기 터빈 날개를 막 돌릴 거 아니야? 이렇게 열이 여기는 500, 한 80도 정도 되는데 여기 온도가 낮다면 당연히 일을 하고 그 증기가 쭉 빠질 텐데 이 증기가 너무 아깝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열 효율을 보일러 이 발전소의 열효율을 높이려고 그 전부를 추출해서 증기를 전부 추출해서 터빈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렇게 터빈을 하나 더 만든 것을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터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발전소에 가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증기를 다시 중압 터빈에 넣어주고 걔를 다시 또 재가열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저압 터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게 뭐다? 얘가 열을 다시 가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재열기라고 합니다. 재열기. 결국 뭐야? 재열기가 뭐 한 거예요? 모든 증기를 다시 가열해 주는 거죠. 증기를 더 뭐 해주는 거야? 가열시키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증기 가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증기를 가열해서 일을 시키고 여기다 뭐 달아주는 거예요? 발전기 달고 복수기 달아서 복수기에서 물을 만든 다음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급수펌프를 통해서 보일러에 이 물을 계속 순환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6번으로 갑니다. 26번. 자, 26번은 총 낙차 300m, 사용 수량 23제곱미터/s인 수력발전소의 발전기 출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그래서 단 수차 및 발전기 효율은 90%, 98%이고 손실 낙차는 총 낙차의 6%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출력을 알아야 되는데 수력발전소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이 있고 여기에 뭐 압력수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조합수조가 있고 그다음에 수압관을 통해서 터빈이 들어가고 터빈 축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발전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터빈은 뭐에 의해서 돌아갔어? 여기에 낙차, 물의 낙차에 의해서 돌아갔죠. 이 유효 낙차, 이 낙차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간 거야. 왜? 물을 여기서 이렇게 흘려줬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요 입구에서 이론 출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이론 출력은 9.8 뭘로 구하시면 돼? QH로 구하시면 되고 터빈을 통과했을 때 수차라 그러죠. 얘를 수차 터빈이라 그러잖아. 이 수차 터빈을 통과했을 때의 전력을 구해봐라 그러면 9.8에다가 QH 뭘 곱하면 돼요? 수차의 효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발전기 출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발전기 출력을 PG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9.8 QH에다가 수차를 통과하고 나서 발전기로 들어가니까 니타 T에다가 이타 G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좀 읽어보실 때 잘 읽어보셔야 돼. 이론 출력을 구하라 그랬는지 이렇게 효율을 다 주어지고도 이론 출력 구하라 그랬는지 아니면 수차 출력 구하라 그랬는지 아니면 발전기 출력을 구하라 그랬는지 잘 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 발전기 출력 구하라 그랬으니까 발전기 출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9.8에다가 Q 유량이 얼마 줬어? 기본 단위가 주어졌네. 23제곱미터/s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H가 얼마 주어졌어요? 손실 낙차가 있답니다. 총 낙차가 300m인데 그거에 손실 낙차가 있답니다. 손실 낙차가 6%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300m에서 마이너스 손실 생긴 건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00에 몇 프로가 생긴 거예요? 0.06이 생긴 거죠? 6%라 했으니까. 그죠? 0.06 곱하기 얼마이지? 니타 G가 각각 0.9, 0.98이 주어졌네. 0.9 곱하기 0.98이 주어졌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49 킬로와트가 발전이 된답니다. 자, 답 몇 번? 1번에 있네. 1번. 27번으로 가죠. 27번.
자, 27번은 수차의 특이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써라 그랬어요. 특이 속도의 공식, 특이 속도. 자, 특이 속도가 뭔지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물론 다른 회차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특이 속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특이 속도가 맞지 않으면 어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차가 뭐 되겠어요? 효율이 떨어지고 어떤 침식이 막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21번의 특이 속도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특이 속도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드리면 이렇게 낙차가 큰 뭐가 있냐면 터빈이 있고 큰데 사용하는, 그 다음에 낙차가 적은 저수지에 사용하는 터빈이 있다고 치죠. 근데 이 터빈의 크기를 갖게 하고 싶은 거야. 갖게 하고 싶은데 이 터빈의 크기를 갖게 하려면 낙차가 큰 데서는 터빈이 작아도 되는 거죠. 왜? 얘는 낙차가 크기 때문에 터빈이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서 터빈 속도가 잘 나와요. 터빈의 속도가 아주 양호하게 잘 나옵니다. 이런 데서는 특이 속도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 전혀 낙차가 큰 데는 특이 속도 자체가 굉장히 작아도 됩니다. 왜? 얘는 터빈이 항상 어떤 낙차가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터빈 속도를 90으로 한다면 특이 속도는 약 10 정도로 해도 됩니다. 상당히 작게 해도 얘는 100%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낙차가 적은 곳의 터빈 속도는 약 한 2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같은 크기, 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특이 속도를 얼마로 키워야 되는 거야? 80으로 키워야 되는 거죠. 이 특이 속도를 키워야 되는데 특이 속도 정의가 이래요. 단위 낙차 수차 러너의 모양이 서로 닮은 꼴이면 단위 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는 데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를 우리 특이 속도라고 하는데, 이 특이 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특이 속도가 우리가 낙차가 적은 발전소에 사용하는 데에서는 특이 속도를 크게 해야 되고, 낙차가 큰 데서는 특이 속도를 작게 하시면 된다. 그때 이 특이 속도 NS를 구해봐라 그러는데, 이 NS는 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N에다가 P의 2분의 1승에 H의 4분의 5승이고요. 단위는 1m의 높이에서 1kW의 출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라 해서 메다.kW로 표시한 책도 있고요. 어떤 책에는 RPM으로 표시한 책도 있습니다. 1분간 회전수라 해서 뭐라고요? RPM으로 내놓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틀린 단위는 아니다. 자, 여기서 N은 주어졌나요? N은? 공식만 쓰라 그랬으니까 NS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N이 뭐라고? 수차, 속도고, 그 다음에 H는 유효낙차, P는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우리나라 가수 중에 옛날에 MP하이라고 있죠? MP하이 125네 그렇게 외웠어요. 이거 어떻게 외울 거야? 순서를 어떻게든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MP하이 125네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마음껏 외우십시오. 답 1번이 되겠고요. 28번으로 갑니다. 28번. 자, 28번은 이상전압의 발생 우려가 가장 적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그랬는데,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죠. Y결선에 직접 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Y결선에 저항 접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접지가 있죠. 비접지, 얘도 접지 방식입니다. 비접지가 있고, Y결선에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상전압의 발생의 우려가 가장 적은 것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상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상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건전한 상, 이 나머지 건전한 상에 전압이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지락이 되면 지락된 상의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0V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지하고 지락됐으니까. 이 지락됐다. 나머지 건전상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데, 가장 적게 전압이 상승되는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은 전압 상승이 누트 3배만큼 되고, 가장 크게 되는 것은 소리액터 접지 방식으로서 누트 3배 이상이 건전한 상의 전위가 상승이 됩니다. 답은 가장 적게 발생되는 것은 어디예요? 직접 접지 방식이 되겠지. 답 3번이 되겠네요. 가장 적게 되는 것은 답 3번 직접 접지 방식이 됩니다. 자, 29번으로 가죠. 29번. 전력선과 통신선과의 상호 인덕턴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도장애는 그랬는데, 유도장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크게 정전유도와 전자유도가 있습니다. 자, 정전유도는 평상시에 선로를 포선해 놓고
뭐야? 전압만 인가하면 생기는 평상시에 생기는 정전유도 얘가 뭐예요? 유도장애가 정전유도다. 이 정전유도는 뭐예요? 통신선이 전력선에 가까이 붙어 있다면 그 전력선에서 통신선에 정전 유도를 일으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유도는 뭐냐면 얘는 고장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고장시. 고장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상시라는 얘기는 선로와 대지 간의 뭐의 불평에 의해서 정전 용량의 불평형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선로 정수가 평형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정전 용량 불평에 의해서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누구한테? 통신선에. 다음에 고장시에는 뭐예요? 고장시에는 일선지락 고장이 생겼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Y결선 해놓고 지를 직접 째는데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는 IA, IB, IC상의 흐르는 전류가 IA, IB, IC상의 흐르는 전류가 여기는 어떻게 흘러요? IA, IB, IC상의 흐르는 전류가 120도 이상 차를 갖고 있고 걔는 전압의 크기가 얼마예요? 아니, 전류의 크기가 0이겠지. 그런데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얘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야? 3지락전류 3I0로 변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유도를 일으키는데 그 크기가 얼마라고요? E는 J의 오메가 ML의 3. 원래는 이거예요. 여기가 고장이 아니라면 전력선에서 통신선에 일으키는 유도장의 크기는 얼마예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얼마라고? 0이다. 얘들이 0이니 통신선에 전자유도장이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안 일으켜. 근데 일선지락이 발생했다면 IG 값이 얼마로 변한다고? 얼굴을 싹 바꿔서 IA, IB, IC가 0이 아니고 3I0가 흐른다 이거야. 여기가 3I0로 변하면서 뭐 하는 거야? 전력선에서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걔를 뭐라고 한다고? 전자유도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인덕선수 M에 의해서 M 여기 있잖아요. 상호인덕선수 M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장애는 뭐예요? 전자유도장애다. 전자유도장애. 3번이 되겠네. 영상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장애는 뭐예요? 전자유도장애. 병행선의 길이 L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장애는 뭐예요? 전자유도장애.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가죠. 30번. 삼상삼선식 배전선로에서 역률이 0.8, 삼상평형부와 40kW를 연결했을 때 전압 강하는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림을 다 대충 그려보면 삼상삼선식이 있고 역률이 여기에 부하가 달려있답니다. 부하가 달려있는데 그 부하의 크기가 40kW이고 역률이 얼마? 0.8이다. 이때 전압은 수전단 전압, 부하의 전압이니까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200V이고 그 다음에 한 조의 저항은 선의 R은 0.02옴, 리액턴스는 무시한답니다. X값은 무시한다. 무시.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뭘 구하라는 거야? 전압 강하를 구하라 했죠? 선로의 전압 강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 전압 강하는 어떻게 계산하죠? Z의 I다. Z라는 놈은 뭘 갖고 있어? R 플러스 J의 X값. 선로의 뭐예요? 임피던스 곱하기 부하 전류 I의 크기죠. 근데 이 I라는 놈이 지금 어떤 부하를 쓰고 있어요? 역률이 0.8로 뒤지는 지상부하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 세계가 사용하는 부하는 대개가 다 무슨 부하예요? 지상부하겠지. 여러분들 이거 다 코일이잖아. 그죠? 역률이 떨어지는 지상부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I 값은 어떻게 해?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J에 사인 세타인 지상부하를 이렇게 쓰고 있다. 여기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어떻게 하면 돼?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이게 허수는 그 자승시하면 어차피 이거는 벡터 합성이기 때문에 루트 나중에 크기 구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승시우면 너무 작기 때문에 버려버린다면 뭐만 남는 거야 이게?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값이 남는 거죠. 여기서 3상이라 하려면 여기다 뭐만 붙여주면 돼? 루트 3만 붙여주면 될 것이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셔서 전압강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압강을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서 뭘 무시하라 그랬어요? X값은 무시하랍니다. 그럼 이게 무시된다는 얘기는,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는 거야?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1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1하냐? 그러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네. 루트 3에다가 I 값이 주어졌나요? I 값이 얼마 주어졌어? 안 주어졌네. I 값을 구해서 넣어라.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다가 얘 뭐만 남어? R만 남아있겠지. 코사인 세타 1이니까.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얘기는 얘도 무시되는 거네. 얘도 서로 지워줄 수 있나요? 그러면 뭐만 나와? V분의 PR만 남을 것이다. 전압이 얼마? 200V분의 P가 얼마예요? 40kW네. 그러면 40kW를 왜? 얘가 기본 단위 볼트니까
킬로와트를 뭘로 바꿔? 와트로 바꾸면 10의 3승 와트가 되겠죠. 곱하기 R 값은 0.02오음이 됐죠. 이거 계산해라 이 말이야. X 값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4V의 전압가가 생긴답니다. 31번으로 가죠. 31번. 원자로에서 카드뮴 막대기가 하는 일을 옳게 사용한 것은 그런데 카드뮴 막대기.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게 있다고 치죠. 원자력 발전, 원자로가 있다고 치죠. 원자로. 이런 원자로가 있으면 원자로에 뭐가 있죠? 구멍이 뽕뽕 뚫려갖고 여기에 막대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연료봉이야, 연료봉. 연료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료봉이 뭐 우라늄을 농축한 펠릿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펠릿을 얻다가 지르코늄 합금에다 이렇게 뭐 한 거야? 지르코늄 합금으로 포장을 해놓은 거야, 펠릿을.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꽂아 놓은 겁니다. 이게 연료봉입니다. 그럼 당연히 연료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뭐로 채워놨어? 얘를 감속제로 이렇게 채워놨겠죠. 감속제가 뭐예요? 원자력, 이 연료에 중성자가 충돌을 하면 중성자가 뭐해? 핵 분열하죠? 분열해서 중성자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중성자가 한 2.5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2.5개 정도 나오는 것을 뭐 해야 돼? 속도를 떨어뜨리는 감속제를 사용합니다. 감속제를 사용하고, 자, 이 감속제를 사용하는데 감속제에 문제가 있든 너무 중성자가 많이 나와버리면 중성자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뭐 해야 돼? 얘 핵분열이 과하게 되는 거죠. 과한 핵분열을 합니다. 핵분열을 과하게 하면, 분열을 하게 되면 얘를 제어할 수 있는 놈이 없어. 뭐가 제어해야 돼? 제어봉을 여기다가 투입을 시킵니다. 제어봉을 투입시켜서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중성자를, 이 너무 과하게 나온 이 중성자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제어봉이라고 합니다. 제어봉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큰일 나죠. 이 제어봉 재료가 뭐로 되어 있어요? 제어봉 재료가 하프늄, 카드뮴, 그 다음에 붕소로 되어 있습니다. 붕소. 제어봉의 재료가 뭐라고요? 하프늄, 카드뮴, 붕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다 요청한 게 있죠. 이 중에 뭘 요청했겠어? 붕소를 요청을 합니다. 왜?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서 열이 막 발생을 하고 계속 폭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붕소로 다 계속 갖다 때려 붓고 뭘 먹으려고? 이 중성자 흡수하려고. 그래서 붕소를 엄청나게 공급을 해줬죠.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랬는데도 모르고 그냥 싸가지 없이, 그죠? 예. 어찌됐든 이 제어봉의 재료 중에 하나다. 하프늄이라는 것은. 그래서 카드뮴을 물어봤네. 원자로에서 카드뮴 막대기가 하는 일은 뭐냐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 원자로 내의 중성자 수를 감소시켜 핵분열 연쇄 반응을 제어하는 것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2번으로 가죠. 전송전력이 400메가와트, 송전거리가 200km인 경우에 경제적인 송전전압은 몇 킬로볼트인가 그랬어요. 경제적인 송전전압 구하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구하는 거지? 이거 누구식 갖고? 알프레드 스틸식 갖고 구하는 거죠. 32번은 알프레드 스틸식 갖고 구해라. 뭐? 송전전압 구해라. 어떻게 되죠? 5.5 누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다. 여기서 L은 길이, 그죠? 송전 길이, 송전 거리가 얼마 되냐? 기본 단위는 킬로미터이고 P는 뭐예요? 송전 전력이다. 얘 기본 단위는 뭐예요? 킬로와트이다. 당연히 얘는 뭐로 구해졌어? 킬로볼트로 구해지겠죠. 자, 5.5에다가 누트 0.6 곱하기 거리가 얼마 주었어요? 200km가 주었네. 200 플러스 100분의 P가 전력이 얼마 주었습니까? 400메가와트인데 킬로와트로가 기본 단위라 그랬으니까 얘 400메가와트를 뭘로 바꿔야 돼?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10에 3승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몇 번이 나오네요? 3번이 나오네. 3번. 32번으로 가죠. 33번. 전력용 콘덴서에서 직연료 콘덴서의 용량의 5% 정도를 유도 리액터를 삽입하는 목적이 뭐냐? 자, 다시요. 콘덴서의 직연료 콘덴서 용량의 5% 정도의 리액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삽입 목적이 뭐냐요?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콘덴서가 있어요. 콘덴서를 어떤 차단기를 이용해서 CB를 이용해서 온오프하면 이 콘덴서는 잔류전하라는 걸 갖고 있죠. 한번 충전되고 나면 그 전하가 완전히 다 방전되지 않았다면 뭐가 나와? 투입할 때 또는 개방할 때 도립전류가 나옵니다. 도립전류가 나오는데 이 도립전류의 크기가 약 전격전류의 8에서 13배까지 됩니다. 대단히 큰 전류죠. 큰 전류, 그러니까 진상전류, 전류가 전압보다 유상이
뭐 세타만큼 앞서 있거나 또는 90도만큼 앞서 있는 어떤 전류가 나오겠죠. 이 진상전류가 나오면 계통에 뭘 달아놨겠어요? 여기에 뭐 차단기도 달아놓고 보호장치 달아놨을 건데 얘네들이 OCR 같은 것들이 오동작을 하겠죠. 당연히 고조파도 같이 끌고 나옵니다. 그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직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 시리즈 리액터, 직렬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얼마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5에서 약 6%짜리를 설치를 하죠. 왜 설치한다 그랬어? 직렬 리액터. 왜 설치한다고? 5고조파 제거용.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으로 가시죠. 34번은 계통의 기기 절연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절연 체계를 구성하는 목적으로 절연 계급을 설정하고 있다. 다시요. 계통의 기기 절연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절연 체계를 구성하는 목적으로 절연 계급을 설정하고 있다. 이 절연 계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는데요. 절연 계급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절연 체계를 기준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229에서 쓰는 기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전압이 조금씩 다 틀릴 거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전압이라는 것은 국지성을 갖고 있어요. 국지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냥 이런 콘센트에다 전압계 집어넣고 한번 전압을 측정해보면 이 콘센트하고 불과 한 10m 떨어지는 이 콘센트하고 전압이 틀려요. 왜? 선로에 의해 전압 강화가 생겼고 막 이런 어떤 국지성을 갖고 있어요. 주파수는 뭐죠? 여기서 재거나 발전단에서 재거나 항상 60Hz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Hz에 내에 있겠죠. 일정하지만 전압은 틀립니다. 그 전압마다 뭘 해야 돼? 절연해야 될 거 아니야, 절연. 여러분들 감전 안 되고 기기 보호하려고 뭐 해야 돼? 절연을 해야 되는데 이 전압이 틀린 곳마다 기기를 다 따르게 만든다면 이 기기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어.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계통의 기기 절연을 표준화한답니다. 표준화하고 통일된 절연 체계를 구성하려고 한답니다. 그걸 뭐라고 하니? 베이직,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베이직, 어떤 펄스, 임펄스, 사실은 여기에 이게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인슐레이션, 절연, 뭐예요? 레벨을 정한다 그래서 BIIL이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에서는 I자를 하나 없애서 BIL이라고 하죠. 얘를 우리는 뭐 한다고? 베이직, 기준, 임펄스, 충격, 절연점 빠졌지만 절연, 강도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빌이다. 절연 체계를 체계화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경제적으로 한 것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35번. 정사각형 배치된 사도체 송전선이 있다. 소도체의 반지름을 1cm, 한 변의 길이를 32cm라고 할 때 소도체 간 기압 평균 거리를 cm라고 구하랍니다. 다행히도 전부 다 cm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네. 도체가 이렇게 있답니다. 둘, 셋, 네 도체가 이렇게 어떤 정사각형을 이루고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30cm, 32cm, 32cm, 30cm짜리가 있다. 이때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소선 간의 등가성간 거리를 구하라는 거잖아. 등가성간 거리를 D'이라고 한다면 D'는 어떻게 구해요? 얘가 루트 사실은 한 변, 두 변, 4변, 4변이니까 S에 몇 승이 되면 돼? 4승이 되면 되는데 우리는 거리가 또 여기도 있잖아. 여기 어떤 거리도 고려해줘야 돼? 이 거리, 얘네들까지의 거리, 얘네들 간의 거리도 고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6개를 고려해야 되잖아. 육근군에 S가 몇 개야? 얘를 S라고 한다면 S가 하나, 둘, 셋, 4개 곱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루트 2S 곱하기 루트 2S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다시 보자. 여기 S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 6승근의 루트 S를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거죠. 빼내고 얘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얼마예요? 그냥 2죠. 그렇지만 루트 2가 안에 있으니까 루트 2 S가 됐겠죠. 자, 이렇게 보면 답이 몇 번에 있어요? 6승근의 루트 2, 이렇게 없네요. 이렇게 없고 이렇게 만들어놨네. 6승근의 루트 2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에다가 몇 분의 몇 승이 되는 거야? 6분의 1승이 되고 S는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에 6분의 1 곱하기 6승이 2에 죄송합니다. 2에 6분의 1승이 되고 S가 얼마라고 돼 있어? 32cm가 이렇게 곱해진 걸 찾으면 되겠죠. 답을 만들었네요. 막 4번. 자, 그 다음 36번으로 가죠. 36번은 송전계통의 안정도 증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안정도
안정도 문제가 처음 나왔네요. 그죠? 자, 안정도 증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안정도가 뭐예요? 안정도? 안정도란 이런 거죠. 안정도란. 발전단이 있습니다. 발전단이 있습니다. 발전단이 있습니다. 발전기들끼리 다 병렬 운전을 하죠? 그죠? 발전기 하나 가지고 우리 수용가에 뭐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지는 않겠죠? 얘들끼리도 뭐 하고 있다고 다 병렬 운전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발전기들끼리. 만약에 여기 부하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부하가 뭐 가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부하가 찢어졌든 막 사용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 수용가 하나가 탈락을 합니다. 탈락을 하면 얘네들이 만들어내던 발전 전력이 있었을 텐데, 수용과 부하가 탈락을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뭐 하겠어요? 정기적으로 가속을 하겠죠. 선풍기 날개가 갑자기 없어졌다. 그럼 가속할 거 아니야? 뭐다가. 그죠? 그것처럼 발전기도 가속을 할 겁니다. 이 가속을 하든 어쨌든 지네들 관성, 나의 힘의 크기가 있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부하가 탈락을 하든 어쨌든 내가 안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정도를 뭐 한다고? 우린 안정도라고 합니다. 부하가 미소 변동을 했거나 부하가 급변했거나 부하가 탈락을 하더라도 발전기와 수용가가 안정하게 운전되는 정도를 안정도라고 하고요. 그 안정도 증진 방법이 뭐가 있냐요? 크게는 이렇게 있죠. 첫 번째, X값을, 리액턴스 값을 작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전압을 안정시키면 되고, 세 번째, 전력을 안정시키면 되고, 네 번째, 고장을 신속 차단하면 됩니다. 신속 차단하면 됩니다. 자, 보기를 한번 좀 볼까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1번부터 좀 보시면, 고장시 발전기 입출력에 불평형을 작게 한다. 전력의 불평형이 없게 한다. 얘는 부하가 탈락을 했다. 그럼 그 부하 크기만큼 뭘 설치해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고속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걔를 우리는 SDR이라서 제동저항기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발전력이 평형될 겁니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전압 변동을 작게 하면 됩니다. 전압 변동을 작게 하는 거, 전압 측정은 누가 하죠? 이런 데서 발전기 전압을 측정은 누가 하죠? AVR이 하겠지. 이 AVR이 뭐예요?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자동 전압 조정기잖아. 얘를 초소금 여작에 사용해서, 초소금기를 사용해서 전압을 빨리 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차단하면 됩니다. 고장을 신속하게 차단하면 됩니다. 네 번째, 직렬 리액턴스를 크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작게 해야죠. 작게. 답은 몇 번이 되겠어? 4번이 답이 되겠네. 4번. 37번으로 가죠. 37번. 자, 37번. 5000kcal/kg의 석탄을 150톤. 얘가 만약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십시오. 우리 석탄량을 우리 M이라고 하자. M. 석탄량을 M이라고 하는데, 이 M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시간당 소비된 석탄의 양입니다. 시간당 몇 킬로그램이 사용됐는데 이게 기본 단위예요. 근데 지금 뭐로 주었어? 톤으로 주었으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톤을 톤 곱하기 10의 몇 승 해야 돼? 3승을 해야지만 뭐가 되겠어요? 킬로그램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정도 알아두시고, 결국 이거야. 150 곱하기 10의 3승 해야지만 몇 킬로그램이 나온다 이거죠. 시간당 소비된 연료의 양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0만 킬로와트아워를 발전했을 때 발전소의 효율을 구해라. 그래서 발전소 효율식은 MH분의 860 PG 곱하기 100%가 됩니다. 이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석탄량이라 그랬으니까 석탄량이 얼마? 150 곱하기 10의 3승 해줘야지만 기본 단위 뭐라고? 킬로그램. 시간당 소비된 연료의 양이 나올 거고요. 곱하기 H는 발열량으로서 기본 단위가 뭐냐면 킬로칼로리 파 킬로그램입니다. 1kg의 열려 가지고 연료로 몇 킬로칼로리를 발생했는데 이게 발열량이에요. 이 얼마의 일을 했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H의 값이 다 기본 단위로 주어졌더라 이거죠. 5700kcal per kg이 주어졌고요. 860 상수 곱하기 PG는 20만 kWh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몇 킬로와트 전력량이 들어갈 거냐? 전력량은 어떻게 구하죠? 발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킬로와트가 들어가든 킬로와트 아워가 들어가든 관계가 없더라.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가 들어가면 됩니다. 킬로와트 아워가 얼마? 20만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0만 킬로와트 아워 곱하기 100% 해주면 효율 이타가 나오더라. 얼마 나온다고요? 20%가 나온답니다. 답 3번에 있네. 3번. 자, 38번으로 가죠. 38번. 고압 배전선로의 성관전압을 3300V에서 5700V로 승합했답니다. 승합했을 경우 같은 전선으로 전력 손실을 갖게 했다면 몇 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은 손실률로 운전을 했다는 거죠. 38번은 같은 손실률로 운전했으니까 이때에 전력과 전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봐야 되겠지. 손실률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손실률은 뭐를 100으로 했을 때, 삼상전력을 100%로 했을 때 전력 손실이 얼마나 생겼냐가 전력 손실률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삼상전력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분의 PL은 뭐예요? 삼상 전력 손실 되겠지? 3I 자승 R이다. 우리 그냥 100% 하면 상그러우니까 피읍법으로 좀 나타내자. 100을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I가 하나 있으니까 지워버리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3I R만 남나요? 분모 분자에 한번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그러면 루트 3 지워지고 3 지워지나요? 그러면 분모가 뭐 남지?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남을 거고, 분자에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가 있네. 그럼 P R이 이렇게 남겠네요. 고로 P와 전력 공급량과 전압 무슨 관계 있어요? P는 V 자승에 비례하는 관계 있네. 그죠? 자, 이 관계를 알아둔 다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전압을 3300V에서 5700으로 승합했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전압의 자승에 비례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3300V를 5700V로 승합했고 이거의 자승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나요? 뭐 몇 배쯤 나오겠죠? 그게 3번에 있네요. 3번. 3배쯤 승합됩니다. 약 3배네요. 그죠? 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9번으로 가시죠. 자, 39번은 PWR의 빗줄. 영어를 좀 그냥 읽어보시면 프레지드 워터 리액터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가압, 물, 원자로죠? 그게 뭐예요? 가압, 경수로입니다. 가압, 경수로. 가압, 경수로.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거죠. 이거 PWR. PWR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죠? 가압, 경수로가 울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에도 있고 고리에도 있죠. 이 고리에 사용하는 게 다 뭐예요? PWR이다. 월성에만 뭘 사용해요? 가압, 중수형 원자로를 사용하죠. 가압, 중수형 원자로를 사용합니다. 얘는 PHWR을 사용합니다. 얘가 어디에 있다고? 울진에 있습니다. 자, 가압 경수로형 발전용 원자로에서 감속제, 냉각제 및 반사제로서의 구실을 겸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감속제도 물어봤고 냉각제도 물어봤네요. 그 다음에 반사제도 물어본 거야. 반사체도 물어봤는데 감속제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경수가 있고요. 중수, 그 다음에 흑연, 산화베리륨이 있습니다. 냉각제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경수, 중수, 그 다음에 액체금속이 있습니다. 액체금속이 있는데 얘는 나트륨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가 사용되는데 가스에는 헬륨가스라든가 아니면 CO2, 이산화탄소가 사용됩니다. 반사체에는 감속제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경수, 중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사용되는 게 뭐냐 이건가요? 갑자기 풀이를 보면 연료가 나왔고 답을 경수를 해놨는데 경수가 답이 되겠네. 우리나라 다 경수를 사용하니까 경수를 답으로 하시죠. 경수. 중수도 들어가지만 중수도 다 같이 중복이 되는데 좀 답이 답답하네요. 그렇네. PWR이니까 당연히 얘 뭐라 그랬지? PWR에 사용하는 것은 경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감속제 중에서 PWR은 뭐냐면 프레지드 워터 리액터라 그래서 여기는 경수가 사용되고요. 감속제로서. 이 PHWR은 뭐냐면 프레지드 헤비 워터예요. 얘는 무거운 물이거든. 무거운 물은 뭐냐면 얘가 중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수는 답이 안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경수가 답이 되겠네. 경수가. 예, 경수가 답이 됩니다. 왠지 아시겠죠? PHWR의 감속제는 뭐를 사용한다고? 경수가 아닌 중수를 사용합니다. 이건 캐나다에서 들여오는 물이에요. 전 세계 중에 캐나다에 밖에 이 물이 없어. 중수. 심층수에 아주 저 심해에 있는 중수를 사용하는 게 우리 HWR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PWR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경수가 답이 되겠네요. 자, 40번으로 가죠. 40번.
40번 보시면 송전선로의 코로나 손실을 나타내는 식 피크식에서 이제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랬어요. 이제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우리 피크식이 뭐죠? 피크. 얘는 피크의 실험식인데 뭐냐면 손실 실험식입니다. 얘는 어떨 때 실험식이냐면 삼상삼선에서 정삼각형 일대 실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 중에서도 한 가닥의 손실식입니다. 한 가닥의 손실식을 구한 거예요. 얘는 델분의 241 F 플러스 25에다가 루트 2D분의 D에다가 뭐죠? 2-2제로죠? 2-2제로 2-2제로인데 거기서 2제로가 뭐냐? 2-2제로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여기서 2제로는 뭐냐? 2제로. 얘는 뭐죠?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이고 얘는 뭐예요? 코로나 임계전압이 되겠죠? 코로나 임계전압, 코로나 개시전압이 됩니다. 답은 코로나 임계전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산업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2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